주병진 씨와 최지인 씨의 관계 발전을 다룬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최지인 씨는 주병진 씨에 대해 마음이 깊어졌다고 표현했고 반면 주병진 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병진은 최지인이 마음에 들었지만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최지인은 이번에 이를 갈고 나왔는데 외모와 말투 그리고 지난번 시청자들로부터 욕 들어먹은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나왔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상 그리고 PD가 이전에 언급했던 한계점을 두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병진 씨의 데이트는 단순히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두 번째 데이트는 예고된 운명처럼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주인공은 신혜선 변호사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최지인 씨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겠죠. 그녀는 신혜선 씨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것을 예감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던 겁니다. 손편지, 새로운 스타일링, 그리고 더 깊어진 감정을 드러내는 태도.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얼마나 이 관계에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는 10부작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회를 남겨두고 있고 PD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맞선녀들도 다시 애프터로 만나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주병진은 자신 앞에 놓인 세 사람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 사람의 인연이란 한 번 만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결혼정보회사의 대표 성지인의 조언에 따라 한 사이클 더 돌려보기로 결심했고 결국 모든 선택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한바탕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병진은 처음부터 너무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고 첫 번째 만남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기엔 그저 서로의 겉모습과 첫인상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지인의 다시 만나보라는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박혀 주병진은 그래 다시 한번 각자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제작진도 이 상황을 더욱 재미있게 포장했는데 첫 번째 애프터라며 방송 제목에도 떡하니 박아 두었음에도 주병진이 최지인을 선택한 듯한 느낌을 주었고 덕분에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미 최지인이 최종 승리자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른 맞선녀들 또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댓글창은 주병진 센스 있다. 최지인 확실히 주병진과 잘 어울림. 같은 반응들로 가득했죠. 그렇다면 정말 최지인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주병진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될까요? 시청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데요. 그럼 주병진은 왜 최지인을 가장 먼저 선택했을까요? 첫째, 최지인은 가장 오래 기다려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늦은 여름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로 시간은 꽤 흘렀고 이후 주병진은 두 명의 다른 맞선녀와도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사이클을 다시 돌리기로 한 이상 처음 만난 사람부터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주병진은 3명 중 누구에게도 특별히 치우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약 1번, 2번, 3번 순으로 만난 후에 다시 2번부터 만난다면 주병진이 2번을 좀 더 좋아하나 보네 라는 추측이 돌게 될 것을 걱정했고 그는 이런 억측을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첫 번째 애프터녀인 최지인은 이런 전략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로지 이번 만남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주병진과 최지인 두 사람은 선술집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공유했습니다. 주병진 씨는 과거 꽃뱀 사기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고 최지인 씨는 힘든 걸 잊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공감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하지만 22세의 나이 차이와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병진 씨는 사랑은 함부로 시작되면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최지인 씨는 상처 많은 꽃이 더 향기가 깊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죠.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응원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지인 씨는 이날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주병진 씨가 그녀에게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처음에는 살짝 웃으며 넘겼지만 결국 진솔하게 대답했죠. 사람들이 제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사랑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말에 주병진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그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지를 암시하기에 충분했죠. 사람들은 그녀가 명문가의 딸이고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에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관련된 아픔이었고 그것은 그녀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20대 때 사랑을 했죠. 하지만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가온 감정이 너무 어색했죠. 그녀의 이 말은 단순히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의 혼란과 두려움, 어색함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그녀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주병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자신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굳건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통점은 그들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힘이 되었겠죠. 최지인 씨가 물었습니다. 첫날과 오늘은 다르지 않나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병진 씨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은 조심스럽게 드러냈지만 주병진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죠. 주병진 씨의 대답도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다르죠. 이제는 완전 지인이 되었어요. 그땐 초면이었으니까요. 그의 대답에는 그동안 그녀를 통해 느낀 변화와 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편안함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가 그의 팔을 덥석 잡았던 일화를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헉했어요. 내 팔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바보처럼 굳어 있었죠. 그가 최지인의 손길을 어색해하며 바보처럼 굳어 있었다는 말 속에는 그녀는 단순히 비탈길에서 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의 경계심을 넘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그리고 최지인이 부른 병진님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존칭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처음엔 그를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배라는 단어는 그녀와 그 사이에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병진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 말 속에는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는 미묘한 신호가 담겨 있었죠. 주병진 씨는 이를 눈치채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의 말 속에도 자신도 모르게 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냥 병진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들의 감정은 아직 온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병진 씨는 첫 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난 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 분이 나와 합의되는 점에서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누구일까?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앞에 두고 그가 느끼고 있는 설렘과 두려움,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듯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했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데이트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예고편의 시작은 마치 설렘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아침과도 같았습니다. 주병진 씨가 곳곳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며 화면은 그의 초조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순간 시청자들은 그의 속마음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는 분명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고 그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옷매무새를 만지는 손길, 심지어 고개를 살짝 숙인 그의 태도에서까지 그의 마음속 설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주병진 씨는 대체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시청자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며 온갖 추측을 하느라 바빴겠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예고된 듯했습니다. 맞습니다. 신혜선 변호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이미 프로그램 초반부터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이미지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최지인 씨도 한때 이렇게 말했죠. 신혜선 변호사님이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혜선 씨를 경쟁 상대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정은 경계와 긴장이 혼합된 묘한 감정이었겠죠. 최지인 씨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제작진으로부터 주병진 씨가 또 다른 데이트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결심했겠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 등장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새롭게 바꾸고 의상도 한층 더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꾸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죠. 최지인 씨가 손편지를 전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겁니다. 손편지는 단순한 말로는 전하지 못하는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도구였겠죠.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며 주병진 씨와의 관계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22살의 나이 차이가 큰 부담이겠지만
나는 당신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녀의 행동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상 그리고 PD가 이전에 언급했던 한계점을 두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병진 씨의 데이트는 단순히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두 번째 데이트는 예고된 운명처럼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주인공은 신혜선 변호사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주병진을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하며 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